왜 명령질이야? 상병의 짧은 중얼거림 하나가 훈련장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새로 부임한 박대위의 얼굴이 굳어졌죠.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한 달 전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그날로 가보겠습니다. 이번 사연은 경기도 양주 28사단에서 온 사연인데요. 영상 재미있게 시청하시고 여러분이 어느 지역에서 청취 중이신지 댓글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훈련장은 지옥 같은 더위였어요. 오후 2시 태양이 가장 뜨겁게 내리쬐는 시간이었죠. 15명의 병사들이 땀에 흠뻑 젖은 채로 참호를 파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한 명이 눈에 띄었는데 바로 김도훈이었어요. 도훈은 다른 병사들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키도 크고 어깨도 넓었지만 무엇보다 그가 풍기는 분위기가 남달랐죠. 삽을 들고는 있었지만 대충대충 흙만 파내고 있었어요. 다른 병사들이 열심히 땀 흘리며 작업하는 동안 도훈만은 시간 때우듯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훈련장 입구로 한 명의 장교가 성큼성큼 걸어왔어요. 바로 어제 새로 부임한 중대장 박대위였습니다. 33의 나이답지 않게 단단해 보이는 체격에 깔끔하게 다림질된 군복을 입고 있었죠. 어깨와 가슴에 달린 대위 계급장이 햇빛에 반짝거렸습니다. 박대위는 훈련장을 쭉 둘러보더니 도훈에게 시선이 멈췄어요. 다른 병사들은 모두 열심히 파고 있는데 유독 도훈만 느릿느릿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박대위의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군기 확립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모습이었죠. 상병 김도훈, 날카로운 목소리가 훈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병사들이 작업을 멈추고 긴장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도훈은 고개도 들지 않은 채 계속 삽질만 하고 있었습니다. 김도훈 상병,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박대위가 한 걸음 더 다가가며 소리쳤어요.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죠. 그제야 도훈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박대위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귀찮다는 감정이 역력했어요. 도훈은 박대위를 잠시 바라보더니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왜 명령질이야? 그 말은 혼잣말 같았지만 조용한 훈련장에서는 충분히 들릴 수 있는 크기였어요. 박대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주변 병사들이 모두 고개를 돌려 도훈을 바라보는데 그들의 시선이 도훈의 등에서 멈춰버렸어요. 땀에 젖은 군복 사이로 무언가 검은 것이 비치고 있었거든요. 거대한 용 문신이었습니다. 검은색과 붉은색이 어우러진 위풍당당한 용이 도훈의 등 전체를 차지하고 있었죠. 그 용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생생했고 보는 이를 압도하는 기운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훈련장이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어요. 박대위의 입이 반쯤 벌어졌고 주변 병사들은 숨을 죽인 채 그 문신을 바라봤습니다. 어떤 병사는 입을 크게 벌리고 있었고 어떤 병사는 눈만 동그랗게 뜬 채 멍하니 서 있었죠.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 같은 생각이 스쳤을 겁니다. 저 사람 절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 정적은 몇 초간 이어졌습니다. 박대위는 도훈의 등에 새겨진 거대한 용 문신을 보며 말을 잃었어요. 주변 병사들도 마찬가지였죠. 훈련장에는 오직 매미 소리만 윙윙거리고 있었습니다. 박대위가 가장 먼저 정신을 차렸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아까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김도훈 상병, 어딘지 모르게 떨리는 목소리였죠. 도훈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박대위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귀찮다는 표정이 가득했어요. 네, 말씀하십시오. 도훈의 대답은 덤덤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이죠.
박대위는 입술을 몇 번 달싹거리더니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뭔가 말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도대체 뭘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주변 병사들 사이에서 작은 속삭임들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야, 저거 봤어? 저런 문신이 어디 보통 사람이 하는 거야? 하지만 아무도 큰 소리로 말하지는 못했어요. 도훈이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박대위는 잠시 망설이더니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작업 계속하십시오. 평소 같았으면 호통을 쳤을 텐데 이상하게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도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삽을 들었습니다. 오후 훈련이 끝나고 막사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병사들은 삼삼오오 모여서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야, 김도훈 상병 문신 봤지? 그런 문신 어디서 하는 거야? 그 중에서도 일병 최정우가 가장 궁금해했습니다. 20살의 어린 나이에 아직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정우였죠. 선임들, 저런 문신이 뭘 의미하는 건가요? 정우의 질문에 다른 선임들이 서로 눈치만 보며 말을 아꼈어요. 그때 이등병 한 명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들은 얘긴데 저런 용 문신은 보통 사람이 하는 게 아니래.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거래. 막사에 도착했을 때 도훈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히 앉아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다른 병사들은 그런 도훈을 보며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지 몰라 했습니다. 박대위는 중대장실에서 도훈의 인사기록을 다시 꺼내보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평범한 기록이었습니다. 특이한 점이라곤 자원 입대했다는 것뿐이었죠. 하지만 오늘 본 그 문신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소등 시간이 되었습니다. 막사 안은 조용해졌지만 병사들은 쉽게 잠들지 못했어요. 모두의 머릿속에는 도훈의 그 문신이 맴돌고 있었거든요. 도훈만이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히 잠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6시 기상 나팔 소리가 막사를 깨웠습니다. 병사들은 평소보다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어젯밤 본 도훈의 문신 때문에 모두가 어색해하고 있었거든요. 도훈은 여전히 말없이 세면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대위가 아침 점호를 위해 막사로 들어왔어요. 평소 같으면 큰 소리로 호통을 쳤을 텐데 오늘은 왠지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체력 단련을 하겠습니다. 운동장으로 집합하십시오. 도훈을 바라보는 박대위의 시선이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어요. 운동장에서 팔굽혀펴기가 시작됐습니다. 다른 병사들은 힘들어하며 끙끙거리고 있었는데 도훈만은 별 어려움 없이 해내고 있었어요. 그의 탄탄한 근육이 군복 위로도 드러나 보였습니다. 정우는 도훈을 힐끔거리며 감탄했죠. 김도훈 상병 앞으로 나와서 시범을 보이십시오. 박대위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도훈이 앞으로 나가자 모든 병사들의 시선이 집중됐어요. 도훈은 아무렇지도 않게 완벽한 자세로 팔굽혀펴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20개를 넘어서도 도훈의 호흡은 전혀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30개, 40개, 다른 병사들이 감탄의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특히 정우는 입을 벌리고 지켜보고 있었죠. 그만하십시오. 박대위가 말했을 때 도훈은 이미 50개를 넘기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병사들은 삼삼오오 모여 앉았습니다. 하지만 도훈만은 혼자 구석에 앉아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어요. 다른 병사들은 도훈을 잡고 힐끔거리면서도 선뜻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그때 정우가 용기를 내어 도훈에게 다가갔어요. 도훈 상병님, 같이 앉아도 될까요? 도훈은 고개를 들어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그러세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정우는 기뻐하며 도훈 옆에 앉았어요. 상병님, 운동 정말 잘하시네요. 어떻게 그렇게 힘이 센 거예요?
정우의 순수한 질문에 도훈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냥 원래 좀 했어요. 도훈의 대답은 여전히 짧았지만 정우는 만족스러워했어요. 저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혹시 운동 좀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정우의 간절한 부탁에 도훈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간 날 때 해보죠. 오후 훈련 시간, 박대위는 계속해서 도훈을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엄격하게 지시했을 명령들도 어딘지 모르게 조심스럽게 내리고 있었어요. 도훈은 그런 변화를 눈치채고 있었지만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도훈과 정우는 막사 뒤편에서 간단한 운동을 했어요. 도훈이 정우에게 올바른 팔굽혀펴기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허리 곧게 펴고 팔은 어깨 넓이로. 도훈의 설명은 의외로 친절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부대 안에서 도훈에 대한 소문은 점점 더 구체적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저 사람 원래 가쪽 사람이었대. 칠성파라던데? 병사들 사이에서 오가는 속삭임들이 점점 더 자세해지고 있었습니다. 박대위는 며칠 동안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도훈의 과거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그 문신과 분위기만으로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거든요. 중대장실에서 도훈의 기록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정우는 도훈과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매일 저녁 운동을 함께 하면서 도훈의 다른 면을 보게 됐거든요. 도훈은 생각보다 말수도 많고 후임을 챙기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정우야, 오늘은 윗몸 일으키기 해볼까? 도훈이 말하자 정우는 신이 나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상병님,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상병님은 왜 군대에 오신 거예요? 다른 일도 할 수 있었을 텐데. 도훈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정우의 순수한 질문이었지만 도훈에게는 답하기 어려운 것이었어요. 그냥 해야 할 일이었어. 도훈의 대답은 여전히 짧았지만 목소리에는 뭔가 무거운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문제가 터졌어요. 정우가 화장실에서 다른 병사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상급자인 일병 몇 명이 정우를 괴롭히고 있었거든요. 야, 너 요즘 김도훈하고 친하다며? 무서운 줄도 모르고 말이야. 저희는 그냥 운동만. 정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조용히 해. 내가 뭘 안다고 그런 사람이랑 어울려? 그중 한 명이 정우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정우가 넘어질 뻔한 순간이었어요. 화장실 문이 열리더니 도훈이 들어왔습니다. 상황을 한눈에 파악한 도훈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뭐 하는 거야? 도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위협적이었습니다. 괴롭히던 병사들이 순간 얼어붙었어요. 도훈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 걸 느꼈거든요. 아니에요. 그냥 뭐. 도훈이 한 걸음 더 다가가자 그들은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정우한테 손대지 마. 도훈의 말은 명령조였어요. 평소의 조용한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 순간 도훈의 과거 모습이 살짝 드러난 거였죠. 괴롭히던 병사들은 서둘러 화장실을 나갔습니다. 괜찮아? 도훈이 정우에게 물었어요. 목소리는 다시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고마움을 표현했죠. 상병님 덕분에. 앞으로 이런 일 있으면 바로 말해. 그날 밤 도훈은 잠들지 못하고 누워 있었어요. 오늘 일로 인해 자신의 정체가 더 드러날까봐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정우가 괴롭힘 당하는 걸 그냥 볼 수는 없었습니다. 도훈은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다음 날 아침 부대 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제 화장실에서 일어난 일이
삽시간에 퍼져나갔거든요. 김도훈이 진짜 무서웠다던데? 목소리 톤이 완전 달랐대. 병사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어요. 박대위도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부중사가 중대장실로 찾아와서 상황을 보고했거든요. 중대장님, 어제 김도훈 상병이 다른 병사들과 마찰이 있었다고 합니다. 박대위는 미간을 찌푸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박대위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사단 정보과에서 온 전화였어요. 박대위님, 혹시 김도훈이라는 상병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비공식적인 얘기인데 그 사람 과거에 대해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박대위의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역시 도훈에게는 뭔가 숨겨진 과거가 있었던 거죠. 어떤 문의입니까? 경찰서에서 온 건데 정확한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고요. 다만 주의 깊게 지켜봐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박대위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도훈이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평범하지 않은 인물이라는 건 확실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부대에서는 아무 문제 없이 지내고 있었거든요. 한편 도훈은 정우와 함께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다른 병사들이 힐끔거리며 바라보고 있었지만 두 사람은 신경 쓰지 않고 있었어요. 상병님, 어제 정말 고마웠어요. 정우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 당연한 거잖아. 도훈의 대답은 짧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오후 훈련 시간, 박대위는 도훈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도훈은 평소와 다름없이 묵묵히 훈련에 임하고 있었어요. 다른 병사들보다 훨씬 뛰어난 체력과 순발력을 보여주고 있었지만 결코 튀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박대위가 도훈을 따로 불렀어요. 김도훈 상병, 잠깐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도훈은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따라왔습니다. 중대장실에 들어선 도훈을 보며 박대위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고민했어요. 앉으십시오. 박대위가 말했지만 도훈은 서 있었습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박대위가 다시 말하자 그제야 도훈이 의자에 앉았어요. 박대위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김도훈 상병, 당신에 대해 궁금한 게 있습니다. 도훈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부대 생활에는 문제 없습니다만 과거에 대해서 박대위가 말을 이어가려는 순간 도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말씀하고 싶으신 게 뭔지 알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냥 상병 김도훈입니다. 박대위는 도훈의 말에 잠시 당황했습니다. 예상했던 반응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변명이나 부인을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담담하게 인정하는 듯한 태도였어요. 그냥 상병 김도훈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과거는 과거입니다. 지금 저는 대한민국 육군 상병이고 제 임무를 다하고 있어요. 도훈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대위는 그런 도훈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하지만 경찰서에서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당신에 대해서 말이죠. 박대위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도훈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어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뭔가 잘못한 게 있습니까? 박대위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실제로 도훈은 부대에서 아무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다른 병사를 도와주기까지 했고요.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중대장으로서 알아야 할 필요가. 중대장님, 도훈이 박대위의 말을 끊었어요. 저를 믿어주시면 안 될까요? 앞으로도 문제 일으키지 않을 테니까요. 도훈의 진심 어린 부탁에 박대위는 뭔가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날 저녁 도훈과 정우는 여전히 함께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도훈의 표정이 평소보다 어두워 보였습니다. 정우가 그걸 눈치채고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상병님,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야, 별일 아니야. 도훈이 대답했지만 정우는 뭔가 걱정스러웠어요. 평소보다 말수도 적고 운동할 때도 집중이 안 되는 것 같았거든요. 상병님, 혹시 저 때문에 곤란해지신 건 아니에요? 도훈이 고개를 돌려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너 때문이 아니야. 그런 생각하지 마. 도훈의 말에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어요. 정우는 그제야 조금 안심했습니다. 며칠 후 부대에 새로운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김도훈이 중대장님께 불려갔다던데?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냐? 병사들 사이에서는 온갖 추측들이 나돌았습니다. 어떤 이는 도훈이 징계를 받을 거라고 했고 어떤 이는 전속될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도훈은 여전히 평소와 다름없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훈련도 성실히 하고 정우와의 운동도 계속하고 있었어요. 다만 예전보다 더 조용해진 것 같았습니다. 박대위도 고민이 많았어요. 상부에서는 도훈을 주의 깊게 지켜보라고 했지만 정작 도훈은 모범적으로 군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오히려 다른 병사들보다 더 성실한 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박대위는 순찰을 돌다가 막사 뒤편에서 도훈과 정우가 운동하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도훈이 정우에게 친절하게 운동을 가르쳐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순간 박대위는 뭔가 깨달았어요. 도훈의 과거가 어떻든 지금의 도훈은 진심으로 달라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걸 말이죠. 특히 정우를 챙기는 모습에서 도훈의 진짜 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박대위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며 생각에 잠겼어요. 일주일이 더 지나면서 부대 분위기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도훈을 무서워하던 병사들이 점점 그를 다르게 보기 시작한 거예요. 도훈이 정우를 괴롭히던 병사들을 막아선 일이 알려지면서 오히려 고마워하는 분위기가 생겼거든요. 어느 날 점심시간 이등병 한 명이 도훈에게 다가왔습니다. 상병님, 저 운동 좀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정우만 운동을 배우는 게 아니라 다른 병사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였어요. 도훈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시간 날 때 같이 해보자. 도훈의 대답에 그 병사는 기뻐했어요. 그 모습을 본 다른 병사들도 하나둘씩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도훈이 생각보다 무섭지 않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박대위는 이런 변화를 지켜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상부에서는 여전히 도훈을 주의하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도훈이 부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거든요. 특히 후임들을 챙기는 모습에서 진정한 선임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훈련 중에 정우가 다치는 사고가 일어난 겁니다. 장애물 통과 훈련을 하다가 발목을 삐끗한 거였어요. 정우가 비명을 지르며 땅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른 병사들이 당황하고 있을 때 도훈이 가장 먼저 달려왔어요. 정우야, 괜찮아? 도훈이 정우의 발목을 살펴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발목이 심하게 부어올라 있었거든요. 상병님, 아파요. 정우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도훈은 망설임 없이 정우를 업었습니다. 의무실로 가야 해. 꽉 잡아. 도훈이 정우를 업고 의무실로 향하는 모습을 보며 다른 병사들이 감동했어요. 의무실까지 가는 동안 도훈은 계속 정우를 격려했습니다. 괜찮아. 금방 나을 거야. 걱정하지 마. 평소 말수가 적던 도훈이 이렇게 많은 말을 하는 건 처음이었어요. 정우는 아픔 속에서도 도훈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박대위도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도훈이 정우를 업고 뛰어가는 모습에서 진정한 동료애를 받거든요. 과거가 어떻든 지금의 도훈은 진심으로 동료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걸 확신하게 됐습니다. 의무실에서 치료를 받은 정우는
2주일간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도훈은 그 2주일 동안 정우를 정성스럽게 돌봤습니다. 밥도 가져다 주고 불편한 일이 없는지 계속 확인했어요. 상병님,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저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정우가 미안해하며 말했지만 도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동료 챙기는 건 당연한 거야. 빨리 나아서 다시 운동하자. 다른 병사들도 이런 도훈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무서워했지만 이제는 믿을 만한 선임이라고 생각하게 됐거든요. 도훈 주위로 자연스럽게 병사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박대위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어요. 도훈의 과거가 무엇이든 지금의 그는 진정으로 변화한 사람이라는 것 말이죠. 한 달이 더 흘렀습니다. 도훈을 중심으로 한 병사들의 모임은 이제 부대의 자연스러운 풍경이 되어 있었어요. 매일 저녁 운동 시간이 되면 10여 명의 병사들이 도훈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도훈은 그들에게 운동을 가르쳐주며 진짜 선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박대위는 더 이상 도훈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도훈이 중대의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주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후임들을 챙기고 문제가 생기면 앞장서서 해결하는 도훈의 모습에서 진정한 리더십을 봤거든요. 어느 날 오후 박대위가 도훈을 다시 중대장실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전혀 달랐어요. 김도훈 상병, 앉으십시오. 박대위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중대장님. 도훈이 의자에 앉자 박대위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상병, 지난달 동안 당신을 지켜봤습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걱정이 많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확신합니다. 도훈이 조용히 박대위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달라졌다는 것을요. 과거가 무엇이든 지금의 당신은 존경할 만한 군인입니다. 박대위의 말에 도훈의 눈가가 살짝 붉어졌어요. 감사합니다. 중대장님. 도훈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 정말 달라지고 싶었어요. 여기 와서 정우 같은 친구들을 만나고 중대장님 같은 분을 만나니까 진짜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대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박대위가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소대장 추천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도훈은 깜짝 놀랐어요. 저를요? 네, 당신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후임들도 당신을 믿고 따르고 있고요. 박대위의 제안에 도훈은 한참 생각에 잠겼습니다. 영광입니다. 하지만 제 과거 때문에 문제가 될까봐 도훈이 걱정스럽게 말하자 박대위가 손을 흔들었어요. 과거는 과거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이고 미래예요. 당신이 보여준 변화가 그걸 증명하고 있어요. 그날 저녁 도훈은 정우에게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정말요? 상병님이 소대장이 되신다고요? 정우가 눈을 반짝이며 기뻐했어요. 아직 확정은 아니야. 하지만 중대장님이 추천해 주신다고 하시더라. 당연히 되셔야죠. 상병님만큼 저희를 잘 챙겨주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정우의 말에 다른 병사들도 모두 동의했습니다. 도훈을 중심으로 모인 병사들은 이제 진짜 가족 같은 분위기가 됐거든요. 몇 주 후 도훈의 소대장 임명이 정식으로 발표됐습니다. 계급장을 달고 소대장이 된 도훈을 보며 병사들이 박수를 쳤어요. 특히 정우는 눈물까지 흘리며 기뻐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도훈이 병사들에게 인사하자 모든 병사들이 큰 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그 순간 도훈은 진짜로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걸 느꼈습니다. 박대위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도훈이 과거의 피도훈이 아닌 진짜 김도훈 소대장으로 거듭났다는 걸 확신했거든요.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다는 걸 도훈이 증명해 보인 거였습니다. 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경기도에서 온 사연이었는데요.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여러분이 어느 지역에서 청취 중이신지 댓글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